안녕하십니까.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저는 언컨택트라는 책을 썼고요. 주로 기업한테 비즈니스의 방향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다, 산업과 사회와 기술, 소비자의 어떤 트렌드가 나온다, 뭐가 문제고 뭐가 기회고 이런 거 해석하는 게 제 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좀 알면 좋을 트렌드를 좀 얘기할 건데요. 먼저 산업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누군가는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위기가 아니고 잘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왜 이럴까 이거죠. 왜 그들은 잘 나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기업들인데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 이들은 지금 역대 최고 주가입니다. 역대 최고 주가라는 얘기는 주식을 그때 살 걸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요. 왜 얘들이 되게 잘 나가냐 이거예요. 즉 지금 팬데믹이 이들에겐 이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기본적인 사업의 방향이 언컨택트의 방향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도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고, 컨텐츠를 쓰건,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그럼 이들이 잘 나간다는 얘기는, 지금 팬데믹이 IT 산업의 기회, 바꿔 얘기하면 언컨택트 이코노미의 기회구나로 봐야 되는 건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려워, 위기야, 막 죽겠어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게 행복해, 해피해. 이런 식으로만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적어도 우리가 어느 방향에 우리의 몸이 옮겨가 있으면 좋겠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IT? 나랑은 상관없잖아. 아니죠. 세상에 IT 상관없어질 수가 없는 게요. 지금 보세요. 이 6개 대표적인 IT 기업들. 아마존도 그렇고 다 우리가 아는 기업이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들 팬데믹 기간인 1분기 때 실적 좋아요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다 올랐고요. 많이 올랐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가장 떨어진 애플 같은 경우 조금밖에 안 올랐죠. 아주 미미하게. 얘들은 중국에 공장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공급망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이들 지금 주가는 최고치가 된 거죠. 그거는 이들이 그 일을 겪은 다음에 공급망을 분산시켰어요. 베트남도 그렇고 딴 나라도 막 갖다 놓고 해가지고. 즉 앞으로는 좀 더 괜찮아지겠죠.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누가 돈 잘 벌었어 이거보다 아마존 잘 보세요. 매출은 되게 올랐는데 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은 좀 많이 빠졌죠. 그럼 장사를 못한 거잖아요 이러면. 지금이 다들 온라인 쇼핑할 때인데 온라인 쇼핑하는 회사가 돈을 벌어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실속이 없을까요? 이건 돈을 안 벌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못 벌었다기보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판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팬데믹 기간 중에 생필품하고 의료용품을 먼저 팔겠다. 생필품, 다른 말로 하면 부피는 크고 가격은 싸고 남는 게 없고가 생필품이잖아요. 그럼 지금 수요가 많을 때는 많이 남는 건 가방도 많이 남을 테고 옷도 남을 테고 전자제품도 남을 테고 이런 걸 자꾸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생필품이 당장 사람에겐 더 필요하죠. 이런 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걸 정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은 가뜩이나 이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 회사였는데 이런 거 겪고 나면 더 가까워지겠죠. 역시 장사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 보면 무서운 회사인 거죠. 특히나 이 회사는 매년 4월 되면 주주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CEO가. 놀랄 거 없는 게 원래 다 그래요. 그런 회사 많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팬데믹 비용을 얼마나 쓰겠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위기가 생기면 돈을 써야 될 거잖아요. 이 회사가 돈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한테 썼어요. 힘들 때 일하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시급을 다 올려줬어요. 세상 돈이 최고잖아요. 시급 올려줬어요. 그거 끝이 아니죠.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는 주문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남는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주문이 되게 많은 건 그걸 감당하려면 물류센터나 배송 인력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17만 명 고용했습니다. 그 중에 70%는 정규직으로 고용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기다가 돈 올라온 건 이 회사가 각종 보호 장비 같은 거 사고 마스크 사고 그다음 직원들 검수도 시켜주고 돈 들죠. 이걸 1분기 때만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주주들 편지의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2분기 때도 우리가 한 40억 달러 정도의 영업이익은 볼 것 같은데 그거 다 쓸 거야 미리 예고했어요. 40억 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4조 몇천억 되는 거잖아요.
이런 회사가 소비자를 더 많이 장악할 것 같지 않나요, 앞으로? 지금 이런 기업들은 뭐 다들 위기라고 해도 지금 기회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일컬어서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요. 대도약 확 올라가는 거예요. 기업이 조금 크는 거 하고 갑자기 팍 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여기 화면 하단에 보면 기업들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만한 기업이죠. 근데 알만한 정도가 아니고 다 세계적인 기업들이에요. 요 기업들이 뭐 하는 기업이냐. 올 팬데믹 나고 몇 달 동안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즉 지금 굉장히 재미보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괜찮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하는 사업들을 보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로봇도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뭐 데이터 센터도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들어본 서비스, 들어본 기술이고 막 그렇잖아요. 스마트 시티도 있고 막 다. 이런 기술들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IT 회사들이 하는 모든 사업의 공통점이 다 언컨택트예요. 사람이 눈앞에 없어도 되는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 지금 시기에 얘들이 주목받는 건 더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요즘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5년 전에도 이랬고요. 10년 전에도 이 방향이었었어요. 미래가 갑자기 오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DT라고 들어봤나요? DT? 여러분들이 DT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이 중에서 DT 하면. 드라이브 스루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뭐 드렁큰 타이거는 안 떠오르고요. 사실 DT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게 그쵸? 드라이브 스루가 제일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 머릿속엔 DT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모든 방식이 디지털의 방식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리고 서비스가 산업이 바뀌는 건데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기술 도입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소비자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서 더 만족스럽게 물건 살 때도 쇼핑하는 데 있어서 뭐 동네 가게에서 사는 것하고 온라인에서 사는 것하고 다르죠, 경험치가. 어떤 경험치가 더 행복할지 좋을지 막 새벽에 갖다 주면 더 편할지 이런 걸 찾아서 기술을 자꾸 구현하는 건 거고요. 그리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소비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한테도 가요.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도 옛날에 일하는 방식과 지금 자꾸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사람끼리 했다면 지금 사람 말고 기계 가는 게 되게 많아졌고 자동화된 거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걸 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 잘하면 잘할수록 일하는 환경에선 효율성이 계속 높아질 거고 소비자는 계속 만족도가 높아질 거니까 또 잘 사줄 거고 이런 걸 하자고 사실 DT를 하는 건데요. DT를 그동안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것도. 이걸 요즘 처음 들었어요, DT를 이러면 이건 완전 산속에 수십 년 숨어 살던 사람이고요. 이 정도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번에 오죽했으면 이런 농담까지 하고 있잖아요. 기업에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누가 리드하느냐, CEO냐, CIO냐, CTO 아니다. 코비드가 주도한다.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죠. 우리가 하던 사업 중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로 뭐 바꿔야 되는데 그냥 하던 게 뭐 익숙하고 낫지 해서 계속 똑같은 거 유지하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바꿔야지 하다가 안 바꾼 사람들. 그들이 이번에 겪는 거죠. 확실히. 바꿔야 되겠구나를. 근데 그 바꿨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그걸 바꾸면 득이 되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것은 일하는 방식이건 뭐 서비스를 바꾼다는 것은 이런 회사의 솔루션도 써야 되고요. 이런 회사의 클라우드도 써야 돼요. 수많은 기업, 수많은 뭐 자영업자가 우리 동네에 있는 옷가게를 온라인으로 바꾸겠어 하면 써야 돼요. 이런 쪽의 서비스들을. 어떤 회사가 우리는 원격 근무해야 써야 돼요. 얘들 거를. 그러면 이득 보겠죠. 그래서 1분기 때 되게 이득을 많이 봐서 팬데믹이 없었다면 한 2년쯤 이뤄졌을 일이 한 2달 만에 해버렸어. 속으로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이뿐이 아닙니다. 로레알도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가 팬데믹이 없었으면 한 3년 후에 거둘 성과를 8주 만에 거뒀어. 이건 뭐예요? 이런 준비가 미리 된 기업들은 지금 성과를 보는 거고요.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못 팔았을 거 아니에요, 뭐든. 못 했을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매장 폐쇄 많이 했잖아요. 문 닫았으니까 장사를 못 하는 거죠. 장사를 못 하는 것 치고는 매출 감소가 조금밖에 안 됐어요. 문을 닫았으면 돈을 확 못 벌어야 되는데 문을 닫았는데도 돈을 조금밖에 덜 벌었어요. 그건 뭐겠어요? 온라인이 돈을 엄청 벌어줘서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 빠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우 그때 내가 바꿀 걸, 3년 전에 바꿀,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후회해봤자. 왜냐, 세상이 그 전부터 계속 우리에게 어떤 답이 필요합니다를 계속 줬었어요. 그걸 외면한 것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좀 있으면 지나가겠지 뭐 다시. 이래서 또 안 하고 내년 내후년 미루면 다음에 또 똑같은 소리 하겠죠. 이미 기업들은 이 방향에서 계속 문제를 풀고 있어요. 큰 기업들이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던킨이라는 회사 있죠. 여러분 던킨이라고 부르면 도너츠부터 떠오르죠. 이 회사 이름이 원래 던킨 도너츠였죠. 이름 바꿨어요 작년에. 몰랐죠 여러분들? 뭐 사 먹으러 갔어도 몰랐죠 이거. 이름 왜 바꾼지 아세요? 던킨 도너츠를 70년쯤 쓰다가 왜 갑자기 던킨으로 바꿨을까? 도너츠가 안 팔려가지고. 기름에 튀긴 거 설탕 바른 걸 요즘 누가 해줘요? 몸에 안 좋은 거. 그래서 요즘은 이 회사가 주력이 뭐냐? 커피하고 음료예요. 도너츠는 뭐 하위 메뉴가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회사가 그런 선택을 하면서 다양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1억 달러 정도의 돈을 그동안 써왔는데 앞으로 더 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매장에 가서 얘들 물건을 사 먹어야 될 거예요. 근데 사 먹는데 이들이 뭐 도넛도 아니고 커피를 주력으로 내세울 거면 스타벅스 가죠, 여러분 같으면. 뭐하러 여기 가요? 여기 간다는 의미는 좀 싸거나 뭐 더 빠르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 편리하지 가는 건 거죠. 가격도 똑같고 이런데 뭐하러 여기 가요? 그럼 이들의 장점은 커피 맛도 커피 맛이지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거겠죠. 이렇게 여기 투자를 해서 이런 것도 해요. 별의별 기술을 다 개발해 보는데요. 매장에 사람이 들어오면 카메라가 얼굴을 분석해요. 아, 이 사람은 뭘 먹자 그러면 좋아할까? 왜냐면 우리가 주문을 할 때 뭐 주세요 했는데 점원이 네 하고 끝나면 좋은 점원 아니에요. 이것도 더 먹어볼래요? 그래야지 한 개 살 사람 두 개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파악할 거냐? 그걸 이제 기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굴 보고 얼굴이 뭐 이거 다 덥구나 이 사람. 암 있구나. 그러면 지금 따뜻한 거 시키면 아이스도 막 얘기할 거고 좀 더 비싼 거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이거 당장 쓰는 건 아니고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거고 별 시도를 다 해요. 놀라운 건 이런 과정 속에서 이번 팬데믹 기간 중에 던킨은 실적이 좋아요. 왜 실적이 좋으냐? 얘들은 문을 안 닫았어요. 거의 모든 매장을. 왜 정상 영업을 했을까? 문 닫아야지 뭐 매출이 떨어지는데 왜 정상을 했을까? 이들이 그동안 앉아서 느긋하게 커피 마시는 이 공간의 경쟁력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얘들이. 이들이 높은 건 빨리 편하게 드라이브스루, 컵사이드 같은 픽업을 되게 잘하는 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팬데믹이 와도 픽업이라는 얘기는 앉아있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다 들고 나가는데 영업할 수 있잖아요. 이들이 팬데믹 이번에 올 줄 알고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이들의 방향,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갈 거다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드라이브스루 속도가 제일 빨라요.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10개 브랜드 중에서. 맥도날드와 비교하면 1분이나 빨라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막 손발 빠른 직원들이 되게 많다 이게 아니고 이런 걸 다 시스템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직원도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책을 많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1분, 맥도날드는 저거 1분 차이를 극복하려고요. 작년, 재작년에 회사를 몇 개 샀어요. 대부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회사들을 샀어요. 왜냐면 드라이브스루도 손님이 얘기하는 것만 듣지 않고 이것도요. 혹시 이거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거 할 때 쓰려고. 왜냐면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이러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음성 인식 잘하는 회사도 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이터 회사도 사고 물밑에서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햄버거 먹고 있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그걸 다 보는 건 거고 이 회사가 또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스마트 오더라고. 여러분 스타벅스 갈 때도 이렇게 오더하죠? 네. 스마트폰으로 오더하잖아요. 네. 사람한테 뭐 주세요 이거 옛날에 하던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걸 하면 좋은 점이 뭐냐? 내가 뭘 시켰는지 다 알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날 분석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신제품이 나왔으면 새롭게 한번 맛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게 유도하려고 보통 할인 쿠폰 같은 거 주죠. 근데 맨날 신제품 나올 때마다 사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이런 사람한테 쿠폰 줄까요, 말까요? 안 줘도 되잖아요. 사 먹을 거니까 어차피. 근데 맨날 같은 거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쿠폰을 줘도 한 50%짜리는 줘야지. 먹어볼 거 아니에요. 먹어보고 말씀을 훅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까지는 일괄적으로 막 줬던 경우가 있었다면 다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신경 안 쓰고 몰라서 그렇지 커피 한 잔 먹으러 갈 때도 이들은 우리를 다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게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회사가 도너츠 열심히 팔 때, 여태까지 도너츠 열심히 팔았었고요. 이러다가 도너츠 갖고 안 되겠다 이거 좀 바꾸자 라고 해서 이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본격적으로 한 시점이 이때쯤 되는데요. 이때 영입된 이 데이빗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전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CEO가 됐고 그런 다음에 간판이 바뀌었는데 요 시기에 요때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인데 그 전에 비해서 고만고만했어요. 계속 매출이. 그죠? 요게 훅 올라오죠. 그리고 지금 훅 올라온 시점에서 계속 자리를 잡았죠. 지금 그 몇 년 전이에요. 이때는 200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350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200과 350 차이가 많잖아요, 이게. 돈 올라온 건 올 1분기예요. 올 1분기가 팬데믹 기간인데 이번 분기가 작년 1분기보다 실적이 좋아요. 매출이 1.3% 올라갔어요. 팬데믹이어서 다들 날리고 다들 막 문 닫고 이래서 매출이 빠지는 게 정상일 때예요, 지금은. 스타벅스도 매출이 마이너스 4.9, 맥도날드 마이너스 6, 이런데 던킨은 플러스 1.3. 매출만 는 게 아니죠. 순이익 영업이익도 스타벅스하고 맥도날드는 마이너스 막 수십 푹 내려갔죠. 얘들은 아주 미미하죠, 떨어진 게. 즉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어를. 그럼 2분기, 3분기 한동안 꽤 괜찮아지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좀 괜찮아요. 우리가 그냥 햄버거 하나 먹는 것처럼 보이고 커피 한 잔 먹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신경 안 썼지만 세상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기업들이 일단 기회를 가져가죠. 이번에 우한 지역에 이 지역이 사실 가장 심각하게 봉쇄됐던 지역이잖아요, 중국에서. 기업들이 뭘 했냐? 테스트 해봤어요. 자율배송 테스트. 사람이 못 들어가게 봉쇄시켜놨는데 그 사람들도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율주행을 평소에 했으면, 예년에 했으면 도로, 기존의 제도, 규제에 막힐 거죠. 못하는 게 많았겠죠. 비상사태인데 합시다. 오, 하자. 이것도 미리 준비되고 뭘 만들어 놓은 애들은 하는 거죠. 그것도 안 해놓은 애들은 지금 구경하고 아, 이거 좋겠다 하는 거죠. 이런 기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 쓰죠. 위기는 기회다는 말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위기는 위기예요. 위기는 기회다라고 쓸 수 있는 말은 얘들 같은 애들. 미리 준비한 애들. 사람도 그래요. 위기는 기회다는 거의 100명 있으면 한 두세 명만 그래요. 나머지 98, 9명 가까이. 이 사람들은 위기는 위기예요, 그냥. 이런 거 잘하는 기업들이 아마존 같은 기업이기도 해요. 이 회사는 저 스카우트라는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작년 여름부터 일부 제한된 지역이긴 하지만 정식 배송도 시켜봤어요. 머지않은 일이에요. 우리 집집마다 이런 거 올 날도. 우리나라에 있는 유통회사들도 이런 거 다 테스트해봤어요. 심지어 이 회사는 이런 것만 테스트하는 정도가 아니죠. 무인 매장도 하고 있잖아요. 아마존고라는 무인 매장이 편의점 사이즈였어요, 원래는. 편의점. 한 2년간 25개만 만들어가지고 편의점만큼 돌렸어요. 왜? 이거 운영하면서 잘 되는지 실제 사람이 쇼핑할 때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치는 거 한 2년 동안 했어요. 지금 다 됐다 싶었는지 사이즈를 키웠어요. 식료품 매장. 뭐 우리로 따지면 한 중대형 슈퍼마켓 사이즈로. 요것도 열심히 한 올해 내년 테스트 하다가 좀 지나면 대형마트까지 가겠죠. 그럼 얘들이 이런 거에서 오프라인에서 뭐 물건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 거냐. 그게 핵심이 아니겠죠, 또. 모든 유통회사, 모든 소매업, 뭐 동네 옷가게도 사람이 필요하고 동네 커피 매장에도 사람이 계산 필요하고 그 모든 걸 다 무인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동네 여기저기도 다 이 솔루션이 필요할 거잖아요. 얘들은 이거 팔고 싶어요.
모든 유통이건 뭐 소매에다가 그걸 사람 인건비 줄어드는 만큼이니까 그만큼 수수료 내세요 하면 낼 사람도 되게 많아지겠죠.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럼 전 세계 오프라인을 더 장악하겠죠. 이번에 기업들이 많이 느낀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제일 불안하다. 사람이 리스크예요. 확진자가 한 명 생기면 공장이 문을 닫잖아요. 그럼 이때 이런 리스크를 겪은 기업들은 뭘 고민할까요? 사람을 없애면 좋을까? 그게 자동화예요.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각종 자동화. 왜? 이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잖아요. 팬데믹이 이번에 오고 영원히 안 올 게 아닙니다. 앞으로 또 올지도 모르고 지금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면 대비를 해놔야죠. 기업은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할 수는 없어요. 큰 위기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느낍니다. 기업들이 어디다 돈을 쓰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보면 아, 얘들이 어떤 점을 굉장히 불편했구나를 느낍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가 잘 못하는 거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 덮어요. 덮는데 그걸 덮어서는 기회를 못 찾습니다. 그걸 한 번은 넘어서야 돼요. 기업들은 꼭 그렇게 해요. 다음에 안 겪으려고. 자, 보세요. 다시. 전 세계에 누가 지금 시가총액 가장 비싼 기업들이고 누가 IT를 주도하는 거고 누가 이 산업에서 수혜자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번에 언컨택트 이코노미에 연관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팬데믹이 와도 누가 이익을 보고 왜 저런 기업은 잘 나갈까 왜 잘 나가는지 이러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더 안다면 사실 세상 살이가 좀 수월하잖아요. 세상을 모르면 사실 막연히 불안하고 막연히 뭐든 다 힘들어 보이는데요. 미래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차근차근 옵니다. 이래서 우리는 트렌드 중에서도 이런 산업의 트렌드, 이런 비즈니스의 트렌드 이걸 좀 공부해 두면 좋습니다.